한 50분이 필요한데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50개의 에이전트로 처리하게 하면 되겠네? AI can do probably half or more of those jobs right now. I call AI and robotics the supersonic tsunami.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그럼 지금 조직의 40, 50대 뭘 해야 될까요? 시대의 마음을 캐는 송기령 작가와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거의 안 하고 이제 경력직 수시 채용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건가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뿐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미국의 지금 스터디들도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예전 같지 않아요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더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지금까지 생애로 우리가 함께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건 이제 공채 23개예요.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싶은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네. 교육을 우리가 시켜요. 그렇죠. 성장을 도와요. 예. 일정한 역량만큼 성장하면 그 다음에 중책을 맡아주시는 분위기. 그 다음에 그가 더 시니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만큼 보답하는 분위기.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연된 보상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지 어렵지 참고 열심히 해. 시간이 지나면 주역을 맡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도 우리가 예우할게.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예전만큼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분을 찾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력자를 우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힘들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였냐면 경력 같은 신입이라고. 아, 처우는 신입인데 네. 경력 가지신 분을 원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죠. 예.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의 일도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판인데 내가 한가롭게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을 돌볼 참도 없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양성이 되신 다음에 다른 곳에 가시니까 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부당해 보이고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는 신입을 뽑지 않는 걸로 가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또 올라온 건 신입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일을 배우면서 여러 일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 정도의 일은 자동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통계적으로도 20, 30대 그 쉬어씀 인구 있잖아요. 그게 계속 증가 추세더라고요. 기회를 못 드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사회의 청년분들한테 드리는 직업의 어떤 우리 얘기하는 어떤 처우나 혹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어떤 거냐면 같은 일을 한다고 친다면 일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인간이 아닌 인공이 나오는 순간 일단 총량은 줄어요. 빠르게. 일을 하는 총량 말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각종 정리 작업들이 필요하고 절대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한 50분이 필요한데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50개의 에이전트로 처리하게 하면 되겠네? 하면 이제 50분만큼의 일은 줄잖아요. 이렇게 해서 같은 일을 하시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직업은 아주 순간적으로 대량으로 줄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40대인데 지금 20대 취업을 해야 되는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40대의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때는 좀 쉬웠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뭐 쉽다고 얘기하기 좀 그랬지만 나름 어렵게 들어왔던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옛날 사람. 그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네.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나운서라는 직군에서 새로 뽑는 분들의 숫자가 급감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지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아예 안 뽑으니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통번역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공부잖아요. 근데 어려운 공부를 마쳤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니까 좀 당황스러운 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당장 취업을 좀 앞둔 사람들 꿀팁이 좀 있을까요? 주실 만한?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대량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드려요.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봤어요. 취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절대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단어인 스펙이라는 단어가 난무할 때 그때는 어떻게 썼냐면 이게 계속해서 적층되는 걸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취업을 해야 될 때는요. 그냥 학교를 나오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취업은 쉬웠어요. 그때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학교 나왔으니까 학점 좀 내보세요. 근데 잘 안 보셨어요, 그것도. 네. 그다음에 영어를 한다고요? 대단하네요, 이거였어요. 네. 그 당시에는 토익 커트라인이 문과가 600, 이과가 550이었어요. 그때도 토플이 아니에요, 토익. 990 만점에. 맞아요. 예. 이유가 거의 글로벌 사업이 제한적이었고 워낙 영어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 때였기 때문에 점수가 있으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없어도 뭐 무방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대학에 많이 진학하시고 자동화가 되면서 그만큼의 직업이 많이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 또 선망받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됐기 때문에 경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건 안 되고 뭐 복수 전공은 하셨나요? 그다음에 제휴국어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공모전, 봉사활동, 심지어 어느 기업은 헌혈. 그게 다 스펙으로 들어갔던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오시겠다는 분은 많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순서로 한번 경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분이 대학에 오면 두 번째 분은 대학 받고 대학원 더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커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취준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도 그다음에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졸업할 때 했는데 어떤 분들은 1학년 때부터 막 준비를 한 거죠. 이유는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였어요. 오징어 게임처럼.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신입사원 분들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하던 일들도 전문화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무직이라는 부분들은 이제는 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예전처럼 공채 신입으로 모집하는 거는 줄겠구나. 그러면 그 방식의 취준은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하냐 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커리어를 만들지를 설계하기 시작해요. 뭐 작은 인스티튜트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해보거나 같이 창업을 작게 해보거나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일을 미리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될 거고 그걸로 경험을 얻으신 분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스펙 아닌가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예전 방식보다 그 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리 해보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라도 잘 하려면 시간 축적이 필요한데 네. 여러 개를 모두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를 깊게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아니에요. 오히려 한 가지 일을 깊게 가실 거고 하다 보면 멀티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이유가 이거 하나를 만들 때에도 고민할 게 있어요. 디자인은 어떻게 하지? 카피라이트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이걸 유통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 것이지? 홍보를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될 채널은 어떤 곳이지?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하다 보면 각자의 역량에 대해서 내가 내재화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하나를 깊게 파고 네. 자동으로 멀티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멀티플레이어가 되게 돼 있어요. 연령대를 좀 높여서 그럼 지금 조직의 40, 50대 뭘 해야 될까요? 한숨이 대답인가요? 전환의 코스트가 드는 거를 수용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커요. 연말에 서울 자가의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크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거든요. 저희 남편이 어제까지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이입을 해서 보더라고요. 연배가 좀 높으시죠. 이제 50이 가까워오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에피소드 중에 이게 있어요. 이제 나 그만 다닐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척이 다니는 데부터 가보면 얘기합니다. 얼마 200, 220, 210 계속 200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200이 왜 그러냐면 그게 최저 시급이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그의 경험이 이 새로운 산업에 아직은 설리가 없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그의 경험치를 기반으로 했던 어떤 프로덕티비티 그만큼의 생산성을 나는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더 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맞아요. 이 분야에선 당신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설명하고 증명해야지 우리는 그거를 사기 아직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40, 50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전환하셨을 때 내가 전환의 코스트를 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흥미가 아닌 오래된 흥미를 기반으로 내가 이미 쌓아진 게 있었을 때 그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만큼의 노하우가 이미 있으니까 그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에 가면 새로운 산업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과 거기 따른 처우를 내가 수긍하지 못하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 내고 자기 개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일을 하는 걸로 스스로 서시는 방법들이 더 많이 건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해라. 네. 재고용은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모두 다 누리기는 어려우니까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식으로 자기의 어떤 미래에 본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거를 자영업이라고 해서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불안한 걸로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미 쓰였다면 다른 형태의 자영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나이대를 많이 낮춰가지고요. 지금 20, 30대보다 어쩌면 이 친구들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학에서 네. 막 AI 학과들이 막 생겨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또 대학을 갈 때쯤엔 AI 학과 이게 또 요새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AI란 말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은 여기저기 AI가 써 있으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투영했기 때문에 눈여겨보게 되죠. 네. 근데 예전에 회사에 앞에 이 써 있는 그런 부서가 많았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쓰잖아요. 네. 이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네. e-commerce 이런 식으로 회사에 이 비즈니스 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방송에 전파로 쏘던 게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IP로 가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뉴미디어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니까 나중에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그런 학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AI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얼마 안 됐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우리 삶에 그냥 녹아들 것이다. 그렇죠. 분리할 수 없는. 보고서를 통과시켜주는 마법의 키워드예요. 앞에 쓰면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죠. 네. 나중에는 다 녹아져서 당연히 있는 거다. 이 컵에도 있을 겁니다. AI가요? 네. 핵 개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외로움은 좀 숙명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맞나요? 예전보다 끈끈함이 좀 점성이 이완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 스스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의 외로움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분화된 사회 속에서 예전보다는 좀 더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되는 것이 숙명이라면 외로움은 좀 올라가겠죠. 다만 이제 각성은 그게 외로움일까? 온전히 혼자 지내는 삶에 대해서 적응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속감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안 쓰이겠네요, 이제는. 다른 소속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출신지가 어디예요? 라든지 또 한국의 예전 분들은 고등학교를 물어보세요. 대학교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뭐 예전에 공부 잘한 학교, 뭐 명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그럼 옛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것보다도 요즘 어떤 일 하세요? 또 더 나가면 뭐 좋아하세요? 이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건 나한테 주어진 거고 그렇지가 않고 취미, 내 업이라는 건 내가 탐구하고 그만큼 내가 가져온 거잖아요. 네. 주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향후회, 고교동창들이 모였던 동문회였다면 지금은 러닝크루로 바뀌는 거예요. 러닝크루는 서로 닉네임 부르시고요. 그다음에 직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시고요. 뛰면 바로 가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대등한 연대에 대한 걸로 바뀌고 있으니까 소속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걸로 가는 건 확실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에서 소속감을 좀 다양하게 느낄 수도 있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 같았으면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으로 본인을 결정했다면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이것도 좋아하시고 이거는 사회 참여를 같이 하시는 부분으로 정체성을 다시 분할해서 설명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경량 문명 사회가 돼도 변하지 않는 거는 없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챕터를 넣었어요. 이 안에다가. 하늘로 하는 거, 별로 하는 거, 시간으로 하는 거, 땅에서 나오는 거 이건 잘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모든 생명체와 환경이 함께 최적의 길을 찾아왔으니까 더 안정적이고 그만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삼은 6년근을 희망해요. 이런 것처럼 필요한 게 있어요. 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들은 그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짧아지거나 빨라지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오래 갈 거예요. 다만 그 이외에 효율로 움직이는 거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꼭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빨리 분할한 다음에 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양용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압축적인 가르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